이 책은 폐쇄적 마을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이 중심이며 다음 포인트에 대해 집중해서 읽으시면 더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의 시간 전개가 서양적이지 않다. 두 번째, 등장인물의 개성이 아주 뚜렷하다. 세 번째, 치밀하게 구성된 사건과 반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 비슷한 시간에 두 사람의 시선으로 글이 전개된다. 마지막으로, 반전은 아주 놀랍다. 이 책의 작가는 범죄학과 행동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다가 2009년 속삭이는 자로 유럽 문학계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 작품은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으나 아직 국내 개봉하지 않았으며 2018년 하반기에 개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등장인물은 사건의 중심인 에나루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체인 매정함과 이익만을 추구하며 실수를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포겔 형사와 슬픔을 감추고 있는 로리스 마티니가 있습니다. 이 둘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사건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주변 인물로는 총명하지만 이 현실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보르기 경사 사건이라면 정상적이지 않는 수단까지 동원하여 취재를 하려는 스텔라 호너, 자신의 주장이 뚜렷한 검사 레베카 메이어, 에나루의 학교 친구인 프리실라와 마티아 등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62일 후. 이 글의 배경은 조용한 시골 마을인 아베쇼입니다. 젊은이들은 마을을 늘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나이든 사람들에게는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을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흐트러진 모습의 포교 병사가 정신과 의사인 플로레스 박사와 이야기를 하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건 발생 2일 후 포겔은 한가로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식당 주인에게 곧 사람이 몰려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데 대목들을 볼 때 포겔이 수사를 위해 언론을 동원하고 관심받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은 신앙이 깊으며 가족의 구성원인 에나루의 실종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나루의 엄마는 자식 모든 것을 알 수 없다고 말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에나루가 모든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포기는 수사본부에서 지역 경찰을 설득시키며 이 사건의 실종이 아닌 납치라고 주장합니다. 실종이라고는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아베쇼는 종교적인 맹신이 가득한 폐쇄적인 마을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볼 때 사건은 언론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미궁에 빠진 실종 사건, 신에게 맹목적으로 헌신하고 스스로에게 엄한 규를 적용하는 공동체 속에 스며든 악의 기운,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온 마을 전체가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 아니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대해서도 포겔과 대립하는 메이어 검사가 등장하며 또한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사건 발생 4일 후, 이 책의 언론은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인물인 스텔라 호너가 등장합니다. 업무적으로는 아주 똑똑하며 독사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인물입니다. 언론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조작됩니다. 에나루는 더 이상 한 가족의 딸인 실종소녀가 아닙니다. 국민의 내 딸이며 우리 딸이 실종된 것처럼 마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7일 후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던 아베쇼가 호러 관광객이라는 불리는 사람으로 북적거립니다. 실종자인 에나루의 이야기가 사라지고 미니 시리즈 같은 드라마만 남았습니다. 범죄는 막대한 돈이 됩니다. 에나루의 아버지가 수사본부에 나타납니다. 그는 딸 아이의 친구인 프리실라를 좋아한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에나루가 같은 반 남자애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사건 발생 8일 후 에나루가 좋아하는 마티아는 사교성이 떨어지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으며 분노 조절 장애 성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년을 좋아한 에나루,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포겔은 프리슐라로부터 마티아가 늘 캠코더를 가지고 에나루를 따라다녔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사건 발생 9일 후 포겔은 마티아 집에 잠입하여 마티아와 만납니다. 마티아는 포겔에게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모든 동영상에는 흰색 SUV가 찍혀 있습니다. 마티아만 에나루를 쫓아다닌 게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62일 후 포겔은 플로레스 박사에게 언론은 괴물과 피해자의 배역을 전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사건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마티니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책의 시작은 사건 발생 62일 후인 이 이야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구성함으로써 독자는 더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며 글을 읽는 것이 의문을 해소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 이 책의 매력입니다. 이 책은 언론의 무서움과 또 다른 이면을 잘 보여줍니다. 각 등장인물의 개성이 뚜렷하여 등장인물을 파악하기 쉬운 소설입니다. 비슷한 시간을 두 사람의 시선으로 보여주며 사건을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보여줍니다. 자칫 늘어질 수 있는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진행하며 책을 놓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책의 후반으로 갈수록 누가 피해자이며 누가 가해자인지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제목처럼 안개 속으로 자꾸 끌려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의 줄거리 중 마티니의 이야기는 자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마지막 부분의 반전까지 직접 읽어보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어본 책은 안개 속 소녀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다음 편을 준비하겠습니다. 굿바이!